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을 뿐 불의 앞에 침묵하겠다는 약속은 한 적 없다. 학폭위 회의실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돈 많은 가해자 부모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15년간 국정감사로 온갖 비리를 파헤쳤던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잠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평범한 중학생 엄마였던 제가 다시 한번 정의의 칼을 빼들게 됐는지 말이에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박선영, 올해 50살이에요. 전직 국회의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학생 엄마입니다. 15년간 국정감사와 정치개혁에 앞장섰지만 5년 전 정계를 은퇴했어요. 아들 준호를 더 가까이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에요. 키도 크고 성격도 착한 아이죠.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준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제가 물어봤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그냥 별로예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다시 물어보니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준호가 물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교복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목에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어요. 준호야, 팔에 그게 뭐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준호가 급히 소매를 내리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멍자국은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생긴 자국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준호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준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혼내지 않을게. 제가 진심으로 말했지만 준호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하지만 며칠 더 지나자 준호의 상태가 더욱 심해졌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배가 아파요. 학교 못 가겠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평소 학교 가는 걸 좋아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럴 리 없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분명히 학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준호야, 엄마가 한번 학교에 가볼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그 반응이 더욱 수상했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왜? 뭐가 문제야? 그냥 창피해서요. 엄마가 오시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준호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준호가 학교 가기를 많이 싫어해서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아, 그게, 뭔가 말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내일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저도 학교로 향했어요. 15년간 국정감사를 하면서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봤지만 내 아들 문제만큼 신경 쓰이는 건 없었어요. 과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학교에 도착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혜진 선생님이었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 준호가.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목격한 게 있어요. 목격하셨다고요? 네. 방과 후에 교실을 정리하러 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거든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데 준호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누구한테요? 누가 우리 준호를. 3학년 5반 아이들이에요. 김태연이라는 아이가 주동이고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김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즉시 말렸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따져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장난쳤을 뿐이라고. 장난이라고요? 그게 장난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년간 정치판에서 단련된 제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즉시 학폭위를 소집하겠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시죠? 제가 물어보니 김 선생님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학교 분위기가 좀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연이라는 아이 부모가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특별한데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도 사업을 하세요.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아, 그런 부모였구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 하세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5년간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는 모습을요. 선생님, 그래도 학폭위는 여시는 거죠? 네, 물론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누군가 압박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김 선생님이 당황하며 답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김 선생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나요? 교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아, 교감 선생님. 이분이 박준호 어머님이세요. 김 선생님이 소개해주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감 선생님이 물어보니
김 선생님이 머뭇거렸어요. 학교 폭력 건으로 상담 중이었어요. 제가 대신 답했어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김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이들끼리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는데요. 벌써 덮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원만하게요? 우리 아이가 맞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자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15년간 국정감사에서 부패 공무원들을 상대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요. 교감 선생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파악했어요. 이 학교는 이미 돈과 권력에 굴복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준호 같은 평범한 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학폭위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가해자 측 부모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김태연의 아버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태연 아버지가 대충 인사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곧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 명의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학부모 대표도 몇 분 계셨고요.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 김태연 학생과 몇 명의 학생들이 박준호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아버지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폭행이라는 말이 좀 심하지 않나요? 네. 김 선생님이 당황하자 김태연 어머니가 말했어요.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조금 거칠어진 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하시면 장난이라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 팔에 멍자국이 시퍼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장난인가요? 김태연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놀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예민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들이 가해자인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민하다고요? 우리 아이가 며칠째 학교 가기 싫어하고 밤마다 우는데 그게 예민해서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자,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내 아들이 폭행당했는데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원만하게 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소리였어요. 김태연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아이에게 주의를 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로 병원비며 뭐며 해결하시고 조용히 넘어가면 어떨까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며 물어보니 김태연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돈이라니요. 그냥 성의 표시입니다. 서로 어른스럽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이미 그들과 얘기가 된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교감 선생님도 그들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피해자인 우리 아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가해자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때 김태연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현명하신 분 같은데 아이들 일로 너무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 태연이도 명문대 가야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문대요? 당신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려놓고 명문대 걱정을 하세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도 그냥 장난친 건데 김태연 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더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예감이 맞았어요. 김태연 아버지가 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교감 선생님도 따라 들어갔고요. 저는 조용히 교장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15년간 국정감사를 하면서 얻은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잡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장 선생님이 답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일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겠죠? 글쎄요. 준호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서 교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돈 세는 소리 같았어요. 이걸로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발전 기금으로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결국 받아들이는 소리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바로 앞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준호 어머니가 계속 문제 제기하면 김태연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피해자 측에서 전학을 희망한다고 하면 되니까요. 교감 선생님이 답했어요. 전학이요? 네.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하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일도 조용히 넘어가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피해자를 오히려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 대기업의 로비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돈으로 관련자들을 매수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때도 저는 혼자서 싸웠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조용히 넘어가라, 큰일 만들지 마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파헤쳤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들이 당한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교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에서 김태연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 준호 어머니. 아직 계셨네요. 네.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저희가 제안한 대로 하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답했어요. 섣불리 제 계획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현명한 선택이실 거예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김태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도 저는 끝까지 싸울 거라고. 15년간 국정감사에서 단련된 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하나가 떠올랐어요. 후배 기자였어요. 15년 전 국정감사 때 함께 일했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봤을 때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아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 왔어. 제가 인사해도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오늘 학폭이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준호가 더 절망할까 봐서요. 엄마,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안 될까요? 준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갑자기 전학 얘기를?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가 포기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 엄마가 꼭 해결해 줄게. 제가 아들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어요. 정말요? 준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엄마가 누군지 알지? 15년 동안 국정감사했던 엄마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 박선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신중하게 검토요?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신 일인데 뭘 더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혹시 돈과 관련된 건 아니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교장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그 소리였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어제 김태현 부모와 따로 만나셨나요? 그, 그건 만나셨군요. 그리고 뭔가 받으셨고요. 교장 선생님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15년간 국정감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제가 어제 교장실 앞에서 다 들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덮으실 건가요? 그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럼 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15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 기자의 번호를 찾았어요. 이민혁 기자. 당시 사회부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기자였어요. 지금은 MBC에서 탐사보도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혁아, 나야. 박선영.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혁이가 반가워했어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님은 어쩐 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학교폭력 은폐 사건 하나 터뜨려 볼 생각 없어? 학교폭력 은폐요? 응. 돈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케이스야. 그리고 이번엔 증거도 있어. 민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혁이와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지. 저는 어제 교장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요. 15년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항상 녹음기를 휴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박이네요. 완전히 결정적 증거잖아요. 민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김태연 부모의 재산 현황도 미리 조사해뒀어요. 국정감사 때 썼던 인맥들이 아직 유효했거든요. 부동산만 수백억이네요. 그리고 회사 정보도. 그래. 이 정도면 사회적 파장이 클 거야. 선배님, 이거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민혁이가 흥미진진해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쪽에서 언론 플레이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 네, 알겠어요. 팩트 체크 확실히 하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민혁아. 네, 이건 그냥 기사가 아니야. 내 아들 일이거든.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15년 전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그 실력을 이번에는 내 아들을 위해 쓸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김 선생님을 따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압박이 좀 있어요. 어떤 압박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이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까지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때 상황을 다른 증거로 남긴 게 있나요? 사실, 있어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요? 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을 보호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는 15년간 국정감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거든요. 김 선생님이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준호가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완벽한 증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김 선생님이 망설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녹음이요? 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압박할 때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었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핸드폰을 조작해서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어요. 김 선생님,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는데, 봤다고 해서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김 선생님의 용감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혹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녹음을 다 들은 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고.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날 밤 저는 민혁이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줬어요. 선배님, 이거 정말 완벽해요. 사진, 녹음, 증언까지. 언제쯤 보도 가능해? 내일까지 팩트 체크하고 모레 저녁 뉴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할게. 뭘 준비하시는데요? 학부모 연대회 만들 거야.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어떻게요? 15년간 국정감사하면서 만난 인맥들이 있거든. 학부모들 중에 변호사, 의사, 교수들. 아, 그런 분들이라면. 맞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만들 거야.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알던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어요. 선영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잡아야겠어.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는데. 그럼 내일 모임에 나와줄 수 있어? 물론이야. 하나둘씩 동참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변호사 3명, 의사 2명, 교수 4명.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그날 밤 민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내일 저녁 뉴스 확정됐어요. 정말?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어요. 15년간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그 실력을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쓸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뉴스가 나왔어요. 집에서 준호와 함께 TV를 봤어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돈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민혁이가 나타났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가의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상황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담임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이 사진을 보시면 한 학생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나올 줄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화면에서 녹음 파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학교 발전 기금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 녹음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측이 돈거래를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민혁이가 설명했어요. 그때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뉴스가 끝나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았겠어. 잘했어. 우리도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지하는 전화들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박선영 의원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호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내일 오전에 직접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말 일이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가? 피해 학생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 전직 국회의원의 위력을 보여줬네. 여론이 완전히 저희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단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태연 부모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녁에 민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김태연 아버지 회사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회사 이미지 타격 때문에 이사회에서 문제 삼고 있대요. 그리고 김태연 어머니 사업체도 거래처들이 발을 빼고 있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뭔데?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을 제보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정말? 네. 아마 연쇄적으로 다른 사건들도 드러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요. 준호야,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엄마의 전부니까. 엄마, 정치 그만두셔서 아쉬웠는데. 오늘만큼은 다시 정치인 같았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치는 내려놔도 정의는 내려놓을 수 없지. 일주일 후 학폭위가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성한 학부모 연대회 회원들도 함께 했어요. 김태연 부모는 이번에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번 학교폭력위원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먼저 담임교사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당하게 일어나셨어요. 저는 지난달 15일 방과 후 교실 정리 중에 복도에서 김태연 학생 외 3명이 박준호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사진을 제출하셨어요. 김태연 아버지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거였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감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관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그때 김태연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학교에 부적절한 제안을 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한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회의 결과 김태연은 전학 조치됐어요. 그리고 교장과 교감은 직위 해제됐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연 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김태연 아버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김태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아이 교육에 신경 쓰세요. 제가 엄하게 말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다행이야. 그런데 준호야,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 해. 네, 꼭 그럴게요. 한 달 후, 저희가 만든 학부모 연대회는 정식 단체로 등록됐어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감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선영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연대회 회원들이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감시하고 노력해야 해요. 6개월 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학부모 감시단 제도도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민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배님, 정치 복귀 생각 없으세요? 왜? 이번 일로 여론이 정말 좋아요. 교육 전문가로 복귀하시면.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거야. 어떤 방식이요? 학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감시하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해. 정치는 내려놨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준호도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준호야. 하지만 정의롭다는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은 학교 폭력 근절에 적극적이고 학부모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대회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어요. 전국적으로 50개 지부가 생겼고 회원 수도 5천 명을 넘었어요. 선영 대표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학부모들이 자주 고마워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그렇다고 항상 답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님, 제가 교육청에서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용기 있는 신고를 해서 학교 폭력 근절에 기여했다고 하네요.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선생님이 이제는 당당해지셨어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선영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서로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의 상담 요청이 많이 와요. 선영 대표님,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우리 아이도 괴롭힘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하세요. 어제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학교폭력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서였어요.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위원이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학폭위 회의 녹화 의무화, 학부모 감시단,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은폐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선 국정감사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였어요. 그게 더 의미 있었어요. 오늘 아침 준호가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엄마, 제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그런데 엄마, 고등학교에 가서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1년 전 그 어둡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갑자기 왜?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놨잖아.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그래도 시작은 여보가 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거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학부모 교육 강의를 해요.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와요.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학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절대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말을 믿어주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당당해야 해요. 정의는 돈이나 권력보다 강하거든요. 강의가 끝나면 항상 생각해요. 1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했다면 지금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15년간 국정감사에서 단련된 실력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을 뿐 불의 앞에 침묵하겠다는 약속은 한 적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진짜였어요. 정치는 내려놔도 정의는 내려놓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우리 준호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돈과 권력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정의가 승리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정치인 박선영은 끝났지만 엄마 박선영의 싸움은 계속될 테니까요.